브릭스가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란 전쟁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요 브릭스 정상회담이 막 끝났는데 여러분은 그 결과가 뭐였는지 맞춰보고 싶으신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회원국들이 이란을 비난할지 아니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비난할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브릭스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12일 전쟁 일어났을 때만 해도 브릭스에서는 만장일치로 전쟁을 비난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동맹이 분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란이 브릭스 회원국들을 직접 공격 중인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원국들이 말 그대로 서로 죽이려 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 돕는 것을 바탕으로 한 동맹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보고서를 보세요. 오늘 아침에 끝난 정상회담은 인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뉴델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회담에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브릭스 국가의 외교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주요 논의 주제는 이란 전쟁이었습니다. 이란 외교장관은 다른 브릭스 회원국들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만장일치의 성명을 발표하자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브릭스를 반미, 반서방 동맹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 외교장관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브릭스 회원국인 아랍에미리트가 나서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공습을 비난하는 대신 이란을 비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걸프 국가들을 상대로 테러 공격을 벌이고 있는 쪽이 바로 이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공격도 있었는데 이는 이란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의견 차이로 이번 정상회의 개최국 인도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셈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만장일치 성명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정확한 문구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 상황에 관해서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브릭스 회원국들은 각자의 국가 입장을 표명했고 다양한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인도나 이란이 발표한 성명에서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입장에 반대했다고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모든 힌트를 줘서 그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후 이란 외무장관의 분노한 성명을 들어보세요. 모두 그가 어느 나라를 말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은 브릭스 장관회의의 최종 성명은 또는 그 일부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원국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특정 국가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번 전쟁에서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미국 군사기지와 미국 군사시설만을 공격했으며 불행히도 그것들이 그들의 영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종 성명을 중단한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지지했기 때문이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상회담을 할 때쯤이면 그들이 이란이 이웃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세기 동안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그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들도 그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증명됐습니다. 미군 기지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오히려 불안정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안전을 제공하고 보호해주는 대신 오히려 그들에게 불안정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이해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혜로운 길을 따른다면 이란이 좋은 이웃이자 좋은 동반자,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란은 모두가 브릭스 내에서 이란에 반대하는 나라는 아랍에미리트 뿐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이란이 다시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을 때 인도는 매우 강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인도와 아랍에미리트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방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란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이란이 반서방, 반미라고 믿는 동맹들 안에서도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브릭스 회원국 명단을 보면 이런 일은 당연했습니다. 이란 전쟁은 그 과정을 앞당겼을 뿐입니다. 이란은 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과 같은 동맹의 다른 회원국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면 동맹 회원국들이 사실상 서로를 더 쉽게 적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릭스가 받아들인 모든 국가와 사람들을 보면 이 동맹은 애초에 오래 갈 수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동맹이 달러를 대체하고 어쩌면 달러나 스위프트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반서방 동맹으로 여겨졌습니다. 스위프트는 서방의 결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회원국들이 합류하기 시작했는데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과 매우 가까운 나라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반서방 행동에 동참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프 국가들은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도 주요 방위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브릭스 때문에 그런 협력 관계를 약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브릭스는 성명서를 내고 달러를 대체할 거라고 기대했던 가짜 화폐 견본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실제로 중요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화폐도 아직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브릭스가 무너지고 회원국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해서 브릭스가 미국을 파괴할 거라는 유튜브 영상들이 곧 멈출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잘 통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란에게는 모든 소식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브릭스가 붕괴 중이며 그들은 중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있는 동안 시진핑 주석이 한 발언에 화가 나 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모두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알고리즘에 도움이 되고 저희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 발언을 한번 보시죠. 비즈니스 베이직스라는 이름이 보이시나요? 저 사람은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고 이 발언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기를 원한다고 말한 후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비밀리에 배신하는 자는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분명히 만족하지 않았고 제 생각에는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것만큼 그 회담이 긍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이란의 이익을 배신했다고 볼 만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진행과 시진핑 주석과의 논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도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제 말은 곰곰이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란과 문제가 있다면요. 그리고 그 해협이 우리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죠, 정말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돕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돕고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쿠웨이트, 바레인 같은 다른 나라들을 돕기 위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중국에도 도움이 돼요. 사실 오늘 그 얘기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돕고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돕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중국도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세요. 그들이 핵무기를 갖게 둘 필요는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고요? 그는 크게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꽤 침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는 그거 좋은 지적이네요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는 동의했어요. 네, 그게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일이 끝나길 바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이 일에 대해 잘 대처해 왔어요. 아시잖아요?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시당하게 되죠. 돌아오는 길에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내는 협상안, 그들이 보내는 평화 제안들이 그냥 충분히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이 일부 양보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핵 문제, 즉 농축과 관련된 미국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내세웠던 조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란의 조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농축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지하에 숨겨둔 농축 우라늄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란은 최소한 가능한 한 오래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내놓는 발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중국 방문 관련 질문이 많겠지만 먼저 이란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란의 최근 제안을 거절하셨나요? 아니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그걸 살펴봤고 첫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버립니다.
계산의 첫 문장이 뭐였나요?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이었나요? 하지만 그들이 건강과 핵에 동의하고 핵에 준비되어 있다면 저는 더 읽지 않습니다. 20년은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군요. 우리는 20년이 그냥 충분한 게 아니라 그만큼의 보장 수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20년이어야 합니다. 제가 다 죽을 뻔하는 그런 형식적인 20년이 아니라요. 그리고 더 이상 제품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져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농담도 아니고 핵먼지가 퍼졌을 때 정말 끔찍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들은 그것을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들이 말하길 그걸 복구할 기술이 없다고 해요. 그들이 사용하는 추적기 종류에 관여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저에게 직접 말해준 유일한 내용은 그걸 회수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나 미국뿐이고 그들만이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말하길 네가 맞았다고 했어요. 그건 혈액 비율에 대한 불만이라고 했죠.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그것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그들도 동의했지만 나중에 다시 번복했어요. 하지만 거의 어떤 차원까지 갔었죠? 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필요하고 그것도 아주 빨리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에 남아있는 저장 여력과 관련이 있는데 그 용량이 미국 때문에 매우 빠르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이란이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이란은 이미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원유 생산을 완전히 중단해야 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 석유 산업의 미래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한번 멈춘 유정이나 펌프를 다시 가동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비와 인프라가 매우 오래됐을 때 작업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는 재무장관 스콧 바산이 이틀 전에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란의 저장 용량이 약 80%까지 이미 찼고 나머지도 매우 빠르게 차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상업 문제를 의제로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간의 이란 봉쇄 이후 재무장관 스콧 베스는 이란이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최근 3일간 선적이 없었고 우리는 그들의 저장고가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박도 나가지 못하고 들어오는 선박도 없어 해상의 석유 저장이 불가합니다. 곧 생산을 중단할 것입니다. 여기 카르그섬 위성사진입니다. 이곳은 전쟁 전 이란 석유 수출 90%를 담당한 중심지였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저장 탱크는 현재 85%가 차 있는 상태이며 최근 며칠 사이에 3% 증가했습니다. 선박 전문가 탱커 트래커는 카르그섬 저장 공간이 아직 최대치가 아니며 만약 최대치였다면 가까운 유조선을 가득 채웠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총서기의 베이징 정상회담 중 약 12척의 선박, 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고 중국 선박도 있었습니다. 또한 폭력 사태가 재발했습니다. 인도 국기를 단 가축 운반선이 오만 해안에서 격침됐습니다. 셰넌호에 가축이 탑승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승무원 14명, 전원은 구조되었습니다. 인도 선박 공격은 인도가 브릭스 경제 정상회담을 여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선박은 아랍에미리트 해안에서 이란 특수부대에 납치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미국에 보낸 제안서에서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면 미국이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 이유입니다. 이란은 현재 핵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일종의 양해각서를 원할 뿐입니다. 즉, 미국과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그 합의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봉쇄를 해제해서 이란이 석유를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란은 석유를 계속 수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유일한 지렛대라고 믿기 때문이지만 그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호르무즈 해협은 지리적인 병목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아예 대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걸프 국가들이 석유를 수출하기 위해 이 해협에 의존하는 정도는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한 일 때문에 확실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현재 두 번째 석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은 나라를 가로질러 아랍에미리트의 석유를 호르무즈 해협 반대편에 있는 항구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란은 사실상 그 선박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파이프라인 하나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파이프라인까지 가동되면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수출량이 전쟁 이전 수준의 약 70% 정도로 회복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공사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또한 이 파이프라인이 완전히 가동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100%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의존도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란의 영향력도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랍에미리트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미 자국 내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석유를 나라 전체를 가로질러 홍해까지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도 터키와 협력해서 여러 나라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석유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까지 운송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신속하게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이 왜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이란이 오늘날의 위치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1979년 이슬람 혁명 시기로 돌아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9세기 카자르 왕조가 이란을 통치하던 시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 지배계층이 내렸던 결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오늘 공개된 저희의 여러 편으로 구성된 팟캐스트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역사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고 화면에 나오는 최종 화면을 클릭해서 즉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